그래서 이 인터넷에서 못 구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냐가 이제 경쟁력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정부 측에서 혹시 준비된 게 좀 있나요? 뭐 요거는 주요 의제인 것 같아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과제 같은데. 미국은 2013년부터 전체 무료 개방하고 법원이 있는 돈이 없나 보죠. 그런 거 좀 수익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한 100억 정도 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좀 어느 선으로 해야 되는지 아무도 지금 감을 못 잡는 거죠. 그건 이제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전문가나 업계의 의견을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니까 손을 가장 높게 드신 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AI 데이터와 AI 신뢰성 전문 스타트업이자 이번 KAI 기업으로도 선정된 셀렉스타의 대표 맡고 있는 김세엽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등록 저작물 데이터의 AI 학습용 거래 시장이 형성이 미진한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이 잘 아시다시피 AI는 데이터 싸움입니다. 특히 현재 필요한 데이터는 인터넷에서 구할 수 없는 고품질 고수준 데이터를 라이센스 이슈 없이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도서나 방송 영상 같이 등록 저작물 데이터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는 저작권자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이를 AI 학습용으로 가공 정제해서 AI 기업에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수십억 원 규모의 데이터를 공급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수요와 공급 간의 간극이 커지면서 이 거래 자체가 불발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개별 저작권자와 저작권 위탁관리 업체 간 기존 맺었던 계약이 AI 학습용 판매가 가능한지가 불명확하다 보니까 이 위탁업자가 이제 판매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저작물로 학습된 AI 모델이 원 저작물을 변형한 2차 저작물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 AI 모델로 발생시킨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필수인지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미래에 정해지지 않은 수익 모델에 대해서 이 AI 모델과 이 데이터가 이후에 어떻게 기여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어떤 이제 데이터 가격에 대한 문제, 혹은 어떤 이제 이용 범위에 대한 어떤 다양한 간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정부 차원의 거래 체계 구축으로 좀 해결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선 수요와 공급처 간에 이제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큰 틀에서 거래 조건을 논의를 하고 간극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받아서 이제 정부 차원의 AI 학습용 저작권 표준 계약서가 제시가 돼서 어떻게 보면 개별 저작권자와 저작권 위탁업자 간 이 계약 관계가 명확히 돼서 판매 가능한 데이터가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표준 거래 조건이 좀 자리 잡도록 유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골든타임 너무 AI 기업으로서 굉장히 공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발전에 따라서 지금은 이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내년에는 이 데이터가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시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이 시장이 적기에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대통령에게 많은 관심과 좀 지원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챗GPT나 뭐 이런 데는 이미 있는 데이터는 다 긁어다가 학습해서 다 머리에다 넣어 놓아버린 상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는 이제 고갈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인터넷에서 못 구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냐가 이제 경쟁력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등록 저작물, 인터넷에서 구할 수 없는 데이터가 이제 중요한 이유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는 정부 측에서 혹시 준비된 게 좀 있나요? 뭐 요거는 주요 의제인 것 같아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과제 같은데. 네, 네. 현재 지금 시장에서 마이크가 켜져 있나요? 시장에서 지금 AI 학습을 위한 그 데이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 한 권에 2만 원짜리가 100만 원에 이제 좀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집에 문제 한 권, 문제 하나당 이제 3만 원.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학습을 위한 어떤 데이터 가격에 대한 부분이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거래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작권자는 AI 학습용을 비싸게 팔고 싶어하고 AI 학습 개발자들은 더 이제 싸게 이제 이걸 확보하고자 하는 그 니즈가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체부와 가기정통부가 그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기준도 정하고 이 데이터 거래 플랫폼 안에서 데이터 합리적인 거래가 될 수 있고 저작권자에게 보상도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하고 활용 관점에서도 저희가 기준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좀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저희가 이 데이터 거래 플랫폼 준비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총장 맡고 있는 황선철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권리자 의견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먼저 사실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작권도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의 하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작권은 규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면책을 하는 규정을 만들게 되면 그거야말로 사실 적법한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을 가로막는 규제가 되는 거다라고 사실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아까 형사처벌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공정이용만 있는 미국이랑 한국이랑 법제는 정말로 유사합니다. 미국은 공정이용 조항이 일본은 공정이용 조항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미국과 똑같이 공정이용 조항이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사실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서구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저작권 책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사적으로 쭉 봐왔을 때 되게 조금 더 소극적으로 이제 그 책임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 있었을 때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 실예로 들어보자면은 사실 무단으로 10년 넘게 저희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업자가 있었는데 협의를 했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면책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사실 지금 현상은 그렇게 그 기업들에게 불리한 상황은 꼭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용 허락이 어렵다라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 허락 신청 자체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용 허락 신청을 해놓고 최소한도 최선의 노력은 다 해보고 그러고 나서 그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협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대부분 모든 음악 저작물을 관리하고 가사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딱 2건 이용 허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2건 모두 되게 빠르게 합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13개 단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른 저작물들도 어떤가 다 봤는데 다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한 가지 논의를 했었던 게 저희 창작자들도 발벗고 나서가지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더 쉽게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게 우리가 같이 오히려 또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대통령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전례 없는 사실 노력과 이런 것들을 세계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 그 과학 기술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창작자가 희생해야 된다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일 없도록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그 예를 들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요자 측 입장에서 보면 요거 찍어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수억 개 있는 걸 그냥 쫙 긁어 쓰는 건데 요거는 저작권 대상이라서 요거 어디 가서 협상하냐. 우리가 쓸 대상이 몇 천만 개인지 몇억 개인지도 모를 바인데 그 어디 가서 일일이 다 물어보고 협상하겠냐 이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런 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음악 저작물이라고 딱 특정을 하면 이제 음악 저작물이야 되게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데 그것도 뭐 수없이 무작위적으로 수집하는 데이터의 극히 일부다 라고 하는 경우는 아마 음악 저작물을 우리가 쓴다는 생각도 못하고 쓰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타겟으로 한 경우는 이제 협상이 쉬운데 그게 아닌 경우 그냥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떤 소리를 수집을 한다. 그 중에 예를 들면 음악 저작물도 이제 들어가는데 그 대상으로 전체 소리 종류의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그럴 경우 또 골라서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은 또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얘기 한번 해봐주십시오. 네, 사실 저희도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는데 네. 하나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AI가 네.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 이슈에서 벗어나게 사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네, LLM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13개 창작자 단체들이 모였을 때 그러면 통합
가격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기업들도 이 이상 내지 않게끔, 그래서 예측 가능하게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고 데이터 센터도 같이 구축해 보자라는 논의까지도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비슷한 논의가 인공지능 이슈 때만 지금 나온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UGC 플랫폼의 가장 대표적인 UGC 플랫폼인 유튜브만 생각하셔도 유튜브에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종류의 저작물들이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유튜브는 가장 어떻게 보면 저작권을 잘 처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거든요. 처음에는 똑같은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 시장에서는 이게 다 해결이 되고 지금은 시장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참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네, 다른 분 말씀하시죠. 네, 또 우리 예, 사회자가 말씀해 뒤는 잘 주시죠. 못 보는 것 같아요. 네. 뒤쪽은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뒤쪽으로 뒤에 한번 눈이 볼까요? 없어진 것 그러면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럼 뒤쪽에 계신 분들께 좋습니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대통령님 말씀하신 부분 이종구 위원장인데요. 먼저 말씀하시죠. 예, 그 이제 데이터 안에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가 어딘가에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경우에 그걸 명확하게 하나하나 걸러내는 게 이제 쉽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개인정보도 비슷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널려 있는 데이터를 크롤링을 해서 이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만드는 상황에서도 인터넷 안에 있는 데이터 중에 개인정보가 어딘가에 간헐적으로 섞여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저희 위원회에서 뭐 이미 2년 전부터 그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었고요. 작년 상반기 한 뭐 거의 1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서 글로벌 빅텍들 뭐 예를 들면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또 한국의 이제 뭐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제 거대 언어 모형들을 어떤 경위를 거쳐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저희가 일일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걸 물샐 틈 없이 완벽하게 걸러내는 거는 기술적으로도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하냐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데이터를 일단 모은 다음에 전 처리 과정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최선을 다한다. 또 이용자가 이용하는 과정에서 뭐 인풋 필터링을 거치고 아웃풋 필터링을 거치고 이렇게 요소에 합리적인 선에서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하는, 그래서 결국은 한 번에 완벽한 물샐 틈 없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합리적인 선에서 노력을 하면 종국적인 결과는 100%는 아니지만 뭐 99%일 수도 있고, 하지만 뭐 합리적인 선에서 최선의 결과는 나올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식의 장치를 저희가 뭐 마련을 해서 기업 이제 업계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풀어간 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선을 그어야 될 테고, 그러면은 잘려 나가는 억울함도 있을 거고 부당하게 살짝 이익을 보는 쪽도 있긴 할 텐데 약간의 오류 가능성은 남겨두지만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걸 풀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뒤섞여 있기도 하고, 그러면 어딘가를 자르면 약간 난 손해야 하는 쪽도 있을 거고 약간 이익 보는 쪽도 있을 텐데 결국은 이제 입법적 결단으로 어느 선인가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약간의 오류 가능성은 남겨두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이해 관계자들이 충분히 사후 조정은 하게. 네, 예를 그렇죠. 들면 사전에 다 동의를 안 받으면 그 자체를 제재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얘기가 될 것 같고 일정한 선을 정하되 이제 사후적으로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부당하게 손해 본 쪽, 부당하게 이익을 본 쪽을 조정해 준다. 근데 그게 어느 선으로 해야 되는지 아무도 지금 감을 못 잡는 거죠. 그건 이제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법률가라서 그러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막 아무 제한 없이 다 보고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걸 전제로 한 데이터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글 쓴 거 그거 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보고 인용하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책으로 저작물로 낸 경우 이런 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입법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이 이제 로그인으로 막아놓은 경우라든지 뭐 그리고 유료로 판매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약들을 한번 정리를 풀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책도 사실 도서관에서 이미 본문 검색으로 좀 풀린 데이터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눠서 좀 구분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부 장관이셔서 그러는데
중소기업만 이용하게 하면은 기술 발전에 상당히 크게 제약이 올 것 같은데. 다 풀어주시면 제일 좋지만 지금 현재 이제 너무 많은 논의와 이것 속에 시간이 계속 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지금 그런데 사실 그건 제가 보기엔 매우 약간 비현실적일 것 같아요. 이거 입법 하나 하는 거 이거 지금 오늘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아마 막 머리끄댕이 잡고 그런 일이 벌어질 사안 아닌가요? 쉽게 합의하기 어려운 건데. 네, 실제로 지금 일본의 TDM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2009년에 도입된 겁니다. 그 이후로 18년에 한번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성형 AI가 나오니까 지금 막 서둘러서 상세한 가이드를 막 내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좀 저희가 논의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 갖다 쓰면 되지 않느냐가, 개별 포스팅은 이렇게 딴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데이터를 아예 들어가서 기계적으로 크롤링해서 가지고 오는 거는 robot.txt라고 해서 그걸 못하게 막아놓습니다. 그건 그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네네. 예를 들면 뭐 블로그도 있을 수 있고 어디 그냥 인터넷 댓글로 쓴 거, 이거 사실은 아무나 많이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보고 많이 이용할수록 즐거운 일 아닌가 그건? 아까 너무 짧아서 설명을 미처 못 드렸는데요. TDM 조항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공정이용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보충적으로 좀 활용되고 있고, 반면에 싱가포르는 아시다시피 AI에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공정이용 조항도 있고 TDM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의할 거는 뭔가 기업들을 위해서 좀 숨통을 풀어줘야 되는데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 많은 기업들이 원하는 거는 완전 면책이나 돈을 안 내겠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이제 공개된 데이터를 막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게 도대체 누구 건지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정상적인 저작권 시장이 있으면 거기에서 접근하는 건 당연히 누군지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엔 대부분 다 이제 기술적 보호 조치와 이제 권리 관리 정보라고 해서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그것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데이터도 무수히 많은데 그런 데이터들을 가져다 쓰고자 할 경우에 그 누군지를 식별하거나 또는 그를 개별적으로 다 이용 허락을 받는 그런 부담을 줄여주자는 거고요. 이후에 어떤 수익이 나거나 어떤 비용 같은 게 발생했을 때 그거를 누구에게 얼마나 부담하고 또 어떻게 우리 나눠줄 것이냐라는 거는 별개의 문제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의 위험성을 좀 어떻게든 풀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이익을 나누고 책임을 어떻게 하고 하는 문제는 나중 일이고, 그거 따져서 완벽한 상태로 하려 그러면 아마 다 버스 다 지나간다 하면 되겠죠. 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LGAI 연구원의 김유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방금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접근 가능한 데이터가 있고 또 비용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TDM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인터넷 데이터에 있어서 좀 학습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이야기고요. 이것도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 기업들이 이미 다 긁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접근하지 어려운 영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급 지식 중에서 요즘 가장 트렌디한 데이터가 다양한 자격증이나 국가고시의 시험과 답변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터넷화가 잘 돼 있어서 큐넷이나 여러 사이트에 이런 문제들이 다 이미 공개되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무료로 어세스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저작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저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한 136개 기업 업종 단체 협회한테 이걸 다 요청을 했는데 모두가 다 거절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러면 이런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좀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문제에 대한 저작권은 각종 직업협회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나 교육부나 실제 공공의 노력이 들어가서 그 문제가 출시되고 시험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국가고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앞으로 적어도 국내 AI 기업은 이거 AI 학습 데이터의 사용을 허락한다, 이런 조항들을 정부에서 쉽게 넣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최근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런 고급 전문 지식에 있어서 국내 AI 기업들의 이런 역량이 더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국가고시 시험 문제는 일종의 공공 데이터고, 그게 무슨 소유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막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문제가 되죠? 그거는 조금 이해가. 이 부분 공공 데이터도 그 출처에 표시하고 적용 방법에 대해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활용 방법에 잠깐만요.
그 제한이 있는 걸 풀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국민이 세금 내서 만든 공공자산인데 이미 다 공개된 그 저 시험 문제 답안 얘기 이런 맞습니다. 거는 근데 원론적으로는 지금 문체부 가이드라인에서도 원 저작자의 허락을 전부 다 득하라고 그 가이드라인은 바꿔야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한 자리지 뭐 그 규정이 있는데라고 할 필요는 없고 그런 거는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규제 샌드박스 위원회를 통해서 네. 공공 저작물 12,000건을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유형별로 사용할 수 있는 12,000건을 먼저 공개하고 추가로 23,000건에 대해서도 또 공개하려고 단계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공개하고 이게 우리 이제 사실 공공의 문제를 결정하는 데는 게 상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법도 법이지만 상식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사실은 그 지적을 하면 신속하게 그런 지침을 바꾸든지 뭐 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건 사실 논의할 가치도 없는데 그건. 자 일단은 이게 너무 한계 주제로 너무 오래 가면 밤새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적당하게 너무 다음 달에 얘기하고 어차피 오늘 결론 내려는 건 아니고 한번 쭉 얘기 들어보고 결국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책임져야 되는 거죠. 권한을 주어졌으니까 그만큼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코딧의 정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창업 전에 OECD 본부에서 정책 분석가로 일하면서 이건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35개국 전부 다 공공 데이터 어떻게 활용하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술을 활용해서 여기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하게 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공공 데이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건 공공에서 세금 내고 한 건데 왜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없지? 이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많이들 열어주시는데 데이터를 실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빈깍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API를 주는데 안에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되게 많이 공개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식별이 가능한 코드로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국은 이름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수진 의원님만 2분 계신데 A인지 B인지 이걸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식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되게 많고 공공 데이터 관련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수집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되게 유명한 셰프를 데려다 놓고 조리기구도 엄청 사놨는데 재료가 없어가지고 요리를 못 만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해외 전체 시장만 봐도 이게 800조 원이 넘는 시장이 규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시장만 그 정도 되어 있는데 한국에는 그런 데이터가 사실상 굉장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부처하고도 여러 번 협업하면서 규제 데이터를 이해하고 싶다. 그래서 수문 규제는 뭐지? 그림자 규제는 뭐지? 중복 규제는 뭐지? 이거를 AI로 찾아내기가 사실은 굉장히 쉬운데 데이터가 제대로 열려있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판례 데이터, 하급심 판례 데이터는 이젠 진짜 열대가 됐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지만 아직도 너무 안 열려있고 저는 그 열리기만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해서 그냥 1,000원씩 내면서 그냥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 언제까지 이렇게까지 1,000원 내면 제한 없이 다 볼 수 있어요? 내면 이제 신청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받아서 이제 스캔해가지고 그걸 이제 올리는데 이렇게 해서 합의된 것만 이미 열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열려지지는 않아 있는 상태고 미국은 2013년부터 전체 무료 개방하고 법원이 돈이 없나 보죠. 그런 거 좀 수익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한 100억 정도 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다른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에이펙이 한국에서 20년 만에 이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에이펙 21개 이코노미에서도 똑같이 발생하는 상황이라 이번 에이펙 회의에서 같이 공동으로 한번 이 데이터, 공공 데이터만큼은 좀 쉽게 풀 수 있으니까 합의해서 열어주자. 왜냐하면 지금 동남아 국가라든지 이런 데도 규제를 알고 싶어서 이제 돈을 내고라도 사겠다고 하는데 규제 데이터가 열려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한국이 먼저 그런 리더십을 가리고 한다면 그리고 같이 사이닝 한다면 아마 더 많은 공공 데이터가 풀려서 저희 같은 기업들도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우리부터 먼저 해야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의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말씀.